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중보건학 개론에서 질병관리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격시험을 반영하였으니 집중해서 공부하신다면 최종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질병관리 사업은 출제 문항수가 5개입니다. 먼저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을 발표하였는데요. 총괄 목표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수면 연장은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73.3세에 달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건강 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증진 사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을까요? 바로 변화 단계 이론인 범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금연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단계별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 이전 단계는 변화의 의도가 전혀 없는 단계로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아서 향후 6개월 이내에 행동 변화의 의도가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 제공해야 하는 주요 메시지는 인지를 유도하고 흡연 그리고 음주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연, 절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변화 단계 이론의 두 번째 단계는 계획 단계인데요.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생각해 보지만 당장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단계입니다.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6개월 이내에 행위 변화를 실행할 의도가 있는, 즉, 담배나 술이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아가 진단하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당장 금연 절주를 하는 것이 아닌 단계입니다. 이때 주요 제공 메시지로는 자신의 흡연, 음주 행위를 관찰하고 인식해서 금연과 절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금연이나 절주 날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금연 절주 예정일을 한 달 이내로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 주요 제공 메시지로는 행동 실천을 위한 교육과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금연, 절주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행동 단계입니다. 금연 절주로 돌입하는 과정으로 금연 절주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주요 제공 메시지는 중재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흡연과 음주 욕구와 금단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유지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금연이나 절주를 지속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때 주요 제공 메시지는 대상자에게 지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연 절주를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 준비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고 흡연, 음주, 유혹에 대처하는 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질병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서 벗어난 상태인데요. 생체 내에 구조적, 기능적 변화로 인해서 장기나 체액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 발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질병 발생의 결정 3대 인자는 병원체 숙주 환경입니다.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과거 자격시험과 최근에 공개된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병원체 요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병원체 요인의 첫 번째는 감염력입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력인데 숙주의 현성, 감염, 즉 증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동력인데요. 심각한 증상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파의 난이성으로 전파 조건이 직접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간접 전파, 즉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체 종류에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리케차 등인지 여부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 발생의 결정 두 번째는 숙주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생물학적 요인인 연령, 성별, 인종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행태 요인으로는 생활 습관이 어떠하였는지 개인 위생 정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적 요인으로 선천적, 후천적으로 저항력을 갖고 있는지, 즉 면역으로서 숙주의 저항력이 높게 되면 질병이 쉽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상태, 영양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병원체에 대한 숙주의 감수성이 높게 되면 질병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병원체의 침범을 받은 숙주의 반응 정도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질병 발생의 결정 세 번째 요인은 환경 요인입니다. 먼저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경제 상태가 관여할 수 있고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는 생활 관습이 어떠한지, 위생 상태의 차이, 전쟁, 불경기 등이 해당됩니다. 생물학적 환경으로는 매개 곤충이 어떤 것인지, 매개 동물이 있었는지 여부이며 물리화학적 환경으로는 지형, 기후, 상하수도, 계절, 황물질 등입니다. 환경 요인은 병인과 숙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열거해 놓고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물어보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활동 등을 제시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몇 차 예방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1차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예방은 건강한 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만일 발생하더라도 질병 발생 정도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예방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접종, 산전간호, 건강유지, 질병예방, 건강증진, 보건교육, 환경위생 개선, 개인 청결 유지 등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의 2차 예방을 살펴보면 이것은 질병의 초기, 즉 초기 질환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차단하여 원래의 건강 상태를 되찾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차 예방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이나 집단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을 하는 것으로 흉부 엑스선을 통한 결핵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조기 치료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초기 당뇨병 환자의 철저한 식이요법이 바로 2차 예방 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예방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질병 발견과 치료 후 남은 여러 가지 신체 장애와 기능을 회복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질병이나 원치 않는 상태로 인한 피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장애가 남은 사람들의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3차 예방 활동을 살펴보면 물리치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 생활 복귀 및 사회 복귀 훈련을 시키는 것이 3차 예방 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병의 자연사는 5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비병원성기입니다. 이 시기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이 유지되는 시기로 건강 증진과 위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주는 시기로 1차 예방에 해당이 됩니다. 2단계는 초기 병원성기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초기의 시기이며 예방접종과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에 해당됩니다.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로서 이미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로 조기 진단 및 검진, 조기 치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2차 예방에 해당이 됩니다. 4단계는 발현성 질환기로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 진행된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하며 3차 예방에 해당되겠습니다. 5단계인 회복기는 회복되거나 불구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기로 재활, 사회활동,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 시기는 3차 예방에 해당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고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질병의 만성, 퇴행 질환 및 난치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